4월 20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대부분 강자들이 선전 펼쳐 나가다 보니까 큰 이변 없이 안정감 있게 우스컵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특성급은 믿었던 양승원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결국 실격 처리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좀 고액 배당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경륜 팬들이 당황을 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 우스컵 결승전 김민철을 제외하고는 6명의 선수가 같은 라인이고 또 이번 회차 임재현이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 프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수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팀 간 대결로도 또 짜여질 수 있기 때문에 팀 간 대결로 흘러가게 된다면 임재현이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9라운드하고 10라운드를 제외하고는 라인 맞대결로 펼쳐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일요 경주 때도 상당히 좀 이변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라인에 호미권 선수들이 또 교차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도 6, 7, 8, 11라운드는 직전 회차 1호 경주처럼 흘러갈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종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천호성, 윤노신, 이성록, 정민석, 임대성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천호성, 윤노신, 이성록, 정민석, 임대성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방송 전에 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만 조회만 하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빠른 알람 받기 위해서는 구독이 필수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라운드입니다. 어미태가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어요. 금요일 경주 때는 아무것도 못했었죠. 전이 또 빼앗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어미태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미태의 연대가 류근철하고 박종태입니다. 류근철 올 시즌 낙차 이후 첫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속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박종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마크도 안 되고 선행도 안 되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 일단 류근철이 앞초보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어미태가 자리 잡고 박종태가 따라 나서는 경주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근철이 예전 같은 시속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어미태 입장에서는 류근철이라든지 박종태가 때려줘야지만 저치기 타임이라도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민석이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게 된다면 어미태도 쫓아가는데 급급한 상황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특히 남승우하고는 또 창원 상남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후배라는 점에서 정민석이 남승우 달고 쏘게 된다면 남승우도 마크 지켜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미태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 다분한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이번 편성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습니다. 정민석이 남승우를 챙겨만 주게 된다면 남승우도 마키한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창원 상남의 협공 가능성 한번 먼저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란 점에서 전 정민석하고 남승우의 동반 입상 쪽을 한번 마크만 든다면 남승우도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죠. 자칫 또 고전하게 된다면 남승우도 선발급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정민석만 악착하지 물고 따라 나서게 된다면 착승원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민석의 뒤를 어미태가 쫓아 나서는 견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민석과 어미태 동반 입장 쪽을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민석 입장에서는 어미태 달고 쏘게 된다면 어미태에게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래저래 남승우를 뒤에다 붙이고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먼저 내선만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창원 상남의 완승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민석과 어미태 동반 입상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정민석을 제외하고는 경주의 주도권 잡아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류근철이 힘을 쓰고 어미태가 견제하고 박종태가 쫓아 나서게 된다면 김포팀 협공에 한 동반 입상 류근철을 몰고 가서 직선 짧게 가자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 만큼 어미태가 류근철을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박종태가 초반부터 경주만 이끌어 나간다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줄 끊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초반부터 류근철을 상대로 힘을 쓰게 된다면 박종태 마크한 작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류근철도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미태가 류근철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착승권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미터가 제기랑 발에 나가게 된다면 박종태입니다. 어미터가 류근철을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취입 승부 가능은 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선행 나설 선수들이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민석이 먼저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유리한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정민석과 남승우를 묶어서 어미태까지 이어지는 전략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미태는 박종태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류근철까지도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공격적인 승부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어미태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순간적인 시속은 정민석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 정민석과 남승우의 협공도 공격적으로 한번 노련을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서 백유태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죠. 우성식하고 김종현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노조 완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천호성도 저력 있는 선수입니다. 연이틀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선수협이 모두 가능한 천호성이에요. 그 점 때문에 천호성이 전장윤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백유태가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장윤이 또 마크력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천호성도 우성식, 김종현, 백유태 견제 나가기 위해서는 전장윤의 홈이 마크가 필요한 상황이란 점에서 천호성이 전장윤도 알고 쏘면 전장윤도 이력이 문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키한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천호성하고 전장윤의 동반 입상 쪽으로 한번 노저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기대해 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호성하고 전장윤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백유태가 힘을 씁니다. 전일도 백유태가 힘을 쓰고 장기싸움에 몰가서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백유태가 힘을 쓰고 천호성이 외선에서 백유태만 넘어서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천호성하고 백유태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천호성 입장에서는 전장윤을 적극 챙겨 나가는 작전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백유태가 아무래도 시속감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성식이 막혀 나가고 김종현이 따라 나서는 겨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백유태가 힘을 써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뭔가 백유태도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주 전 우성식 편안하게 마크에 나가니까 직선 차가 나왔습니다. 우성식의 취입을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우성식과 백유태 동반 입상이라든지 우성식의 뒷자리를 김종현이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되게 된다면 이번 편서 배당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백유태가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기 때문에 타정부터 때리게 된다면 우성식이 몰고 와서 직선 취입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성식과 백유태 동반 입상을 한번 뒤집기 공략 가능하다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우성식하고 김종현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천호성이 힘을 쓰면 전장현을 챙겨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천호성하고 전장현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호성이 백유태를 넘어설 수 있느냐, 백유태가 힘을 썼을 때 과연 우성식의 취입까지 나올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취평 선수들 강진원과 주석진의 신경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주석진이 앞서 나가고 있죠. 윤승규의 선행이라든지 황영근의 선행을 주석진이 몰고 가게 된다면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대성이 저측에 나서고 강진원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김명래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라인 맞대결로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메견주 때 황영근이 힘을 썼습니다. 김민철이 벌리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영근의 도움을 받아서 김민철이 우승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금일도 황영근이 힘을 쓰고 주석진이 몰고 가고 윤승규가 흥미껏 막혀 나가게 된다면 강진원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황영근이 힘을 썼을 때 끝까지 버텨내기엔 조금 버거울 것 같습니다. 주석진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윤승규가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석진하고 윤승규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차권 더 황영근도 묵직한 선행력 발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홈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버텨낼 수도 있는 상황. 이만큼 주석진과 황영근의 동반 입장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진원이 추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주석진하고 강진원 정도는 충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패서 주석진하고 윤승규입니다. 주석진하고 황영근, 아무래도 보험으로 주석진하고 강진원의 동반 입상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배당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는 선수는 임대성이에요. 강진원이 몰고 가고 김명래가 쫓아 나서는 경우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강진원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임대성과의 동반 입상, 강진원이 김명래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경주인 만큼 아무래도 임대성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강진원이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강진원하고 임대승입니다. 강진원하고 김명래 상황에 따라서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승규가 초조부담 안고 있고 황영근이 죽선에서 내선 잡게 된다면 주석진이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취입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임대성도 시속감은 좋긴 합니다만 한꺼번에 타정부터 때려서 넘어서긴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황영근도 부진 만나내가기 위해서 긁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는 주석진하고 윤승규를 묶어서 강진원하고 임대승을 묶어서 삼복승 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추입형 강진원, 주석진의 맞대결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9라운드입니다. 김준일, 전일 과감하게 선행력 발휘 나가면서 연대 세력까지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초조부담 안고 있습니다만 같은 라인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일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창원 경기장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이진구, 발주대 2점 살려 나갈 수 있는 박훈재를 생각하는 경주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김준일 입장에서는 그래도 창원 지역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이진국을 좀 활용해 나가는 경주정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마크도 가능하고 선행 승부도 가능한 이진국이라는 점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창원 지역 선수인 이진국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준일과 이진국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이진국이 때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김준일이 몰고 가고 뒤를 박훈재가 마크 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경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고만고만한 배당, 이진국이 버텨내느냐 박훈재와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나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박훈재 쪽에 이진국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안정감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손동진이 한 명을 털어내게 된다면 3차권에서는 손동진의 선정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일하고 이진국입니다. 김준일하고 박훈재 두 차권 중에서는 이진국 쪽에 경상권 협공한 동반 입상 쪽에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김준일이 의도적으로 이진국과 협공만 생각하게 된다면 손동진의 선행을 박훈재가 몰고 가고 이만직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이번 편성 김준일이 타이밍 재다가 이진국과 협공 펼쳐 나가다가 무너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김준일을 중심으로 두 배당 내외에서 이진국과 박훈재가 형성될 수 있는 만큼 좀 공격적으로 노려보게 된다면요, 박훈재 머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훈재가 손동진 활에 나갈 수 있는 박훈재 취입이죠. 박훈재하고 손동진이라든지 이만직은 박훈재 따라 나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과감한 전략을 노려보게 된다면요, 박훈재하고 손동진이죠. 박훈재하고 이만직 정도는 공격적으로는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어차피 배당을 노려보게 된다면 김준일이 빠져야지만 배당이 나온 만큼 박훈재 중심으로는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력 능력도 괜찮은 김준일이에요. 편성도 여유가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진국과 박훈재 중에서는 전 이진국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라운드입니다. 김태호가
금요경주 때 추입을 당하면서 아쉽게 결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뭐 시속감적인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김태호, 과연 김근영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평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중고등학교 선후배, 단 20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김태호가 때렸을 때 김근영이 과연 쫓아 나설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교가 딱하니 욕심을 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김근영의 마크가 뭐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김학철이 떡하니 자리 잡게 된다면 전정원, 이교가 자리 잡고 전정원의 김연호가 자리 잡죠. 그렇게 된다면 김태호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갔을 때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게 된다면 김근영이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저치기보다는 지그시 시속 올리게 된다면 김근영도 마크한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가평팀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마크 지켜낸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이교가 딱 빼서 먹기 좋은 편성이라는 점에서 타정전으로 이교가 틈새 공략 나서게 된다면 털어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현도 마크 됐을 땐 쫓아 나설 수 있는 것 같고, 이교가 털어내게 된다면 전종원이 따라 나설 수 있는 만큼 삼복승에선 김면과 전종원을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호가 김근영을 챙겨주게 된다면 이교도 쫓아는 나설 수 있는 만큼 삼복승에선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근영의 마크가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서 연이틀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태한, 과연 금일만큼은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재영이 명경민, 배준호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태한이 또다시 전일처럼 끌려다니는 경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만큼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경민이 금일만큼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김재영이 따라 나서고 배준호가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명경민이 마크로 갔습니다만 선행 나섰을 때 얼마만큼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죠. 김태환도 먼저 내선 잡게 된다면 윤우신과 3월달에 동반 입상한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김태환과 윤우신의 전략적인 연합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환이 내선만 잡는다면 윤우신도 천일 김준일을 챙겨주니까 몸싸움에서 어미태까지 밀어내면서 잘 쫓아갔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태환하고 윤우신의 동반 입상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어. 금요경주 때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재영, 전일은 또 마크되니까 직선에서 윤영구까지 잡았었던 김재영입니다. 받아가면 쫓아갑니다. 김태환과 김재영의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환 입장에서는 윤우신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면서 김재영 견제를 우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태환하고 윤우신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이 있다. 김태환하고 김재영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내선 다툼 싸움인 것 같습니다. 명경민이 힘을 쓰면 김재영이 원체 노려내요. 배준호까지 쫓아 나서는 견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재영이 명경민 활에 나가거나 김재영의 뒷자리를 배준호가 막해 나가면서 초반부터 경주 주도에 나가게 된다면 김태환이 퍼지죠. 그 점 때문에 김재영하고 명경민입니다. 김재영하고 배준호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뭐 이들 중심으로도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금일만큼은 김태환이 좀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윤우신과 협공 가능성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이번 회차 박찬수가 컨디션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발주대 2점 살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윤우신의 뒷자리를 박찬수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3차권에서는 박찬수도 한번 김태환, 윤우신 묶어서도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경민 활약에 나갈 수 있는 김재영이냐, 힘을 쓸 수 있는 김태환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 이러군주만큼은 전 김태환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결승 12라운드, 과연 김민철이
혼자 싸움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강민성, 이성록이 힘을 쓰니까 김민철이 쫓아가는데 급급한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름 선전 펼쳐 나갔습니다만 강민성에게 잡혔었죠. 연대 세력이 없습니다. 힘든 겨져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는 임재현이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민성하고는 28기 동기생입니다. 하지만 방극산하고 강민성은 세종팀이고, 윤영구는 또 이찬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김포팀인데, 김재현 재현하고 임재현을 제외하고는 이차현이 득점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라는 점, 임재현과 이차현의 협공이 과연 통할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특성급 강급자들, 특성급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들과 임재현이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윤영구하고 강민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28기 동기생 임재현하고 강민성의 동반 입상을 한번 먼저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컨디션 괜찮아요. 두 선수가 처음 만났다는 점이 다소 좀 걸리기는 합니다만, 강민성도 경주감이 좋고 임재현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재현하고 강민성의 전략적 연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재현이 때리면 강민성의 직선에서 차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28기 협공 가능성인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재현하고 강민성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그래도 저력 있는 윤영구 동설하고 김포입니다. 전일은 잡혔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은 윤영구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임재현도 윤영구를 의식한 견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임재현하고 강민성입니다. 임재현하고 윤영구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재현 중심으로 특성급 강갑자들 강민성, 윤영구, 그 중에서도 강민성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동기생과의 협공 가능성 쪽에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임재현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분명 앞서 나가고 있어. 하지만 방극산이 힘을 쓰고 강민성이 몰고 가는 경주라고 한다면 세종팀 협공에 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민성하고 훈련 파트너가 방극산이죠. 연이틀 방극산 좀 짧게 가져갔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방극산이 힘을 쓰고 강민성이 몰고 가게 된다면 강민성과 방극산의 동반 입상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강민성의 뒷자리는 어차피 김민철이 치고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강민성하고 윤영구 정도는 좀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인 만큼 강민성하고 방극산입니다. 강민성하고 강민성하고 윤영구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재현이 이번 회차 특별승을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재현 중심으로 경주가 팔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윤영구, 강민성, 이차현, 방극산 중에서는 강민성과 이용구, 동기생인 강민성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강민성의 선정 가능성까지 한번 체크해서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9라운드하고 10라운드를 제외하고는 접전 양상입니다. 12라운드도 임재현이 분명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팀이 다른 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